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을 우리가 왜 했는가? 1970년대 우리나라는 왜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을까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 정부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새마을운동, 1960년대부터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한일 수교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한일 수교를 하면서 그때 많은 돈을 빌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파병,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건설, 중동 건설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해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1971년 베트남, 이를 영화한 내용이 님은 먼 곳에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내 새끼가 거길 와 가는데! 월남 간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내 사랑하나? 남편 만나러 왔어요. 이게 그 사진이죠. 영화 속에 나온. 이거는 이 남자가 군에 있을 때 이 여자 수혜 배우죠. 친구가 면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거의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때 영화에서 한 장면 나오죠. 니네 사랑하나. 말도 못하고 수혜는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면회를 갔는데, 이 남자는 베트남에 이제 자원해서 파병이 간 거죠. 이야기도 없이. 그래서 남편을 찾아 이 수혜가 써니라는 이름으로 가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님은 먼 곳에라는. 그래서 1971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수혜죠, 그 배우 순이가 대학생 남편에게 농촌으로 시집을 왔고, 엄태웅 배우 상길이는 그 손잡고 싶어하는 어머니 뜻에 따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순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어머니를 시골집에 두고 상길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1971년 박정희 정권 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길이 베트남전에 자원해 갔다는 소식을 받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서 자기 남편을 찾기 위해서 베트남 위문 공연단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써니라는 이름을 얻고 이런 전쟁통에 화염과 총성이 가득한 한복판으로 이 써니는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님은 먼 곳에 등을 노래를 부르며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영화에서 잠깐 나왔듯이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포로가 아니라 아무튼 베트남군에 잡히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찾게 되는 그러한 영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 32만 명이라는 되는 젊은이들이 베트남 파병을 한 거죠. 이게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거의 나와 있듯이 군인들을 하고 베트남에 언제 어디서 포탄과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싸우고 전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우리나라를 경제를 국가를 재건하게 된 거죠. 베트남 파병하면 청룡부대입니다. 청룡부대 환송식. 우리나라가 그 당시도 TV나 시가지 행진도 하고 이런 많은 젊은이들을 월남에 파병을 하게 되었죠. 국가기록원에 나와 있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젊죠. 이런 젊은이들이 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전쟁은 언론 보도나 베트남 베트콩 많이 죽였다, 베트콩이 우리나라가 열심히 싸웠다, 이러한 이야기만 많이 나와서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화이트 배지라고 하죠. 여러분 배지 알죠? 화이트 배지. 이게 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만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죠. 이 영화는 뭐냐면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 거기서 고생했던 군인들의 얼마나 힘들었고 살아서 돌아왔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준 소설, 책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권총을 들고 서재의 책장으로 갔다. 나는 베트남 서적들이 꽂힌 칸의 뒤쪽 공간에다가 권총을 숨겼다. 그 책들 사이에서 내 전쟁 일기를 발견했다. 종군기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발표한 기사들이 나중에 소설에서 뼈대를 이루는데 그때까지 침은 13년 걸렸어요.
그의 이름으로 민들은 뽑혔으니 1960년대 후반 6.25가 끝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서울 한복판에는 간혹 우렁찬 군가가 울려 퍼지며 출정식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파월 장병들을 위한 환송식이었죠. 첫 해외 파병의 역사를 썼던 베트남 파병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기억의 퍼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맞춰보는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옵니다. 하얀 전쟁.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한 진정한 이유와 후유증에 대해 우리 문학 최초로 의문을 던졌는데요. 당신 같은 기자 도와주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뺑이 치고 있는 줄 알아? 전장장. 아, 이거 놔요. 책의 인기에 힘입어서 3년 후에 제작된 영화도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로 등극했죠. 사실 하얀 전쟁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출판되어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간 사람들이 참 겪는 고통이나 이런 거 인간으로서는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걸 느끼게 하고 싶지 뭐 전쟁이 뭐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틀리다 난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지.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베트남전은 상상보다 훨씬 잔인했고 때론 우습기도 했으며 이거 대한뉴스에 나와요? 야, 카메라 쳐다보지 말라 그랬잖아.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머나먼 타지에서 피 흘린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참혹한 희생이 숨죽여 있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남겼나요? 그들은 진정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까? 복학하면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거 아마 힘들겠지? 이 베트남 전쟁에 그려져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베트남들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참새들이 전선에 있는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한국군이 작전한 것을 보고 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거기서 싸운 젊은이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을까? 한국은 왜 베트남으로 전투 부대를 보냈을까? 미국이 베트남이 남과 북을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남쪽에서 선거를 했고 북쪽은 반대했습니다. 북쪽은 호치민이라는 민족주의자가 자기의 반식민지에 투쟁한 인물이죠.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있을 때 전쟁들이 내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명하에 파병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한국은 이런 동맹국이라는 그걸로 가장 많은 32만 명을 파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전사를 했고, 갔다 온 다음에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2005년도에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이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내놓은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치민인데 반식민지 투쟁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김구도 이승만과 같이, 이승만은 남쪽에서만 선거를 하자고 했고, 김구는 분단은 안 된다, 남북이 다 같이 해야 된다 하고, 김구 선생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죠. 거기에 비유되는 것이 베트남의 호치민은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식민지화 됐을 때 이 식민지를 반식민지죠.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평생을 바쳐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남과 북을 나누어 있어서 북쪽의 지도자로서 베트남의 주석이죠. 그래서 끝내는 베트남의 통일은 보지 못합니다. 1968년에 통일은 보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치민, 여러분들 호치민 가보셨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호치민이라고 합니다. 아마 호치민은, 이분이 아마 시신이 영구 보존돼 있습니다. 호치민에 가보면, 사이공인가요? 거기 가보면 영구 보존돼 있고, 베트남은 이분들을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처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에도 이러한 베트남 관련된 이 호치민이 이제 화폐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과 비교할 정도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이 남쪽에 있는 그 베트남 사람들도 전쟁 상황에서는 적이지만 후에 이분이 돌아갔을 때 후에 이분이 베트남을 위해서 굉장한 평생을 헌신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호치민은 여기 베트남이 굉장히 길죠. 5,000km 될 겁니다. 이게 요 맨 위에 있는 국경 뒤에는 위에는 중국이죠. 그래서 베트남이 가장 무서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유지지만 중국이 밀어오면은 베트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호치민입니다. 사이공이 옛날 그 베트남 공화국 수도였죠. 사이공이 호치민시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라서 1964년 9월 11일부터 71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32만 명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한 이유는 한미 외교 강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는데 타국의 전쟁에 파병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이러한 그 국제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그리고 이 파병을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특수를 노려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건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베트남 참전을 베트남의 민족해방 운동을 방해했다. 즉 우리가 남과 북이 있을 때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나누게 된 거죠. 남과 북 쪼개졌죠. 우리가 베트남에 참전함으로써 베트남이 스스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누게 했다. 우리도 당했는데 우리가 나누겠다.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많은 양민 학살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픈 사건들도 있어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 전후에 참전 유공단체 등이 큰 반발을 했었죠. 그때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나 MBC 방송국에까지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했었죠. 어떤 게 옳은지. 그러니까 전쟁은 어떠한 명분도 있지만 그 뒤에는 이런 슬픔도 있고, 이 참전 전후회가 왜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 고통, 그 아픔을 베트남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데 그 싸운 거는 둘째치고 어떤 아픈 면을 건드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리고 또한 2001년 8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한 전 등르엉 베트남 국가 원수에게 이러한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서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서 유례의 말씀을 또 전달을 했죠. 이처럼 전쟁은 참 슬프고 그 전쟁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것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두 사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과 민간인,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죽은 후에 평화가 오면 무엇입니까? 젊은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젊은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들인데, 젊은이들도 이러한 영토 분쟁, 전쟁이라는 거에서 많이 죽게 되죠. 오른쪽에 보면 그린 사진 3장이 있습니다. 아마 딱 봐도 알겠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사진 아래 보면 어린아이 3명이 폐허 속에 보고 있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런 설교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같은 거 하죠. 뭐 따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땅 따먹기, 땅을 막 누가 많이 차지하냐, 뭐 딱지치기 하고 누가 많이 뭐 땅 따먹기를 해요. 딱지치기는 좀 그렇지만 땅 따먹기를 이렇게 해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땅 따먹기를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 집 많이 갖는다고 막 게임을 하다가 날이 치면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야, 밥 먹어라.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놓고 갑니다. 땅이 없어지죠. 땅 많이 먹어봤자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가 부르면 가죠. 엄마가 부르면 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죽음은 끝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땅이 많아도 죽음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싸우냐?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그렇지만 꼭 전쟁만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되냐? 전쟁만으로 평화를 이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역사는 흐르고 기억하고 반복됩니다.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고 양쪽 다 윈윈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